와일더 잡. 정말 눈이 좋구나. 제일 막도 장치도 없다. 관객이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건 희미한 조명의 텅 빈 무대뿐이다. 이윽고 무대 감독이 들어와 앞무대 좌우에 각기 식탁 하나와 의자 3개씩을 놓는다. 그리고는 왼쪽 웹신의 집이 될 곳 모퉁이에 낮은 벤치 하나를 놓는다. 왼쪽과 오른쪽은 배우가 객석을 향한 상태이고 뒷무대는 안쪽 벽 쪽을 말한다. 무대 감독은 객석 불이 꺼지기 시작할 무렵 무대 배치를 끝내고 오른쪽 프로시니언 기둥에 기댄 채 늦게 들어오는 관객들을 보고 있다. 객석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무대 감독이 입을 연다. 저부터 네. 네. 이 연극은 우리 읍내라고 합니다. 손톰 와일더 잡 암흑의 기획 연출입니다. 이 읍내의 이름은 그로버즈 코너즈인데 매사추세츠주 경계 바로 넘어 뉴 햄프셔주에 있습니다. 위도 42도 40분, 경도 70도 37분이죠. 첫째 막은 우리 읍내의 하루입니다. 때는 1901년 5월 7일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저기 동력 하늘엔 삼뒤로 햇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샛별은 지기 전에 늘 저렇게 영롱한 빛을 내죠. 자, 그럼 지리부터 알아볼까요? 여기가 큰 길입니다. 기차역은 저 뒤쪽에 있고 철길은 저쪽으로 뻗어 있고요. 철길 너머는 폴란드 사람 마을인데 프랑스계 캐나다인도 몇 집 있죠. 저쪽엔 조합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그 건너고 감리교회하고 유일신교회는 저 너머고요. 침례교회는 개울가 골짜기에 있죠. 천주교회는 철길 저쪽이고요. 이건 읍사무소인데 우체국도 같이 있고 지하실은 감옥입니다. 브라이언이 바로 이 계단에 서서 연설을 한 일이 있죠. 이쪽 줄로 상점이 즐비한데 집집마다 말뚝하고 승마대가 앞에 있군요. 자동차는 5년 후에나 등장하죠. 저 언덕 위 하얀 저택에 사는 은행가 카트라이트 씨가 살 겁니다. 여기서 제일 부자거든요. 이건 식품점이고 이건 모건 약국입니다. 대개들 하루 한 번은 들리게 마련이죠. 초등학교는 저쪽이고 고등학교는 더 저쪽이고요. 아침 9시 15분 하고 점심시간 또 오후 3시가 되면 운동장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가 온통 읍내까지 다 들립니다. 여긴 의사선생이신 깁스씨 댁입니다. 뒷문이에요. 장치를 고집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준비해봤죠. 여긴 텃밭입니다. 옥수수, 왕두콩, 강낭콩, 접시꽃, 헬리오트로프, 우엉이 한창이군요. 당시 신문은 주 2회 발행인데 여기가 그로버즈 코너 센티널의 편집장이신 웹 선생 댁입니다. 이 댁 텃밭엔 또 해바라기까지 한창이군요. 바로 여기 커다란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괜찮은 읍내죠? 물론 아주 특출난 인물이 나온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저기 산마른 묘지엔 1607, 80년대 세워진 비석들도 있습니다. 그로버트, 카트라이트, 깁스, 허시 대개 이런 성들이죠. 지금 그네 집안이 제일 많고요. 자, 다시 동틀 무렵입니다. 하지만 불 켜진 집은 저 철길 너머 오두막하고 폴란드 여인네가 방금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식물 배달하는 조은의 집, 기차역도 있군요. 자그마한 호킨스 씨가 5시 54분 보스톤행 열차에 신호를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사실 읍내선 대개 늦잠들을 자죠. 읍내 밖 농가들은 우유를 짠다, 뭘 한다, 벌써 불을 켰지만요. 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큰 길로 의사선생님이 오십니다. 쌍둥이를 받고 오시는 길이죠. 또 여긴 그 부인이 아침을 지으려 내려옵니다. 깁스 선생은 1930년에 작고했습니다. 새 병원은 저 양반의 이름을 땄죠. 사실 부인이 훨씬 먼저 죽었어요. 보험사원한테 시집간 딸 만나러 오하이오주 캔톤에 갔다가 거기서 폐렴으로 그만. 유해는 옮겨와서 저 위 공동묘지 깁스와 허시 무덤들 사이에다 모셨습니다. 저기 조합교회에서 깁스 선생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줄리아 허시였거든요. 여기선 서로들 모르는 게 없답니다. 저기 웹 부인도 아침을 지으러 내려옵니다. 새벽 1시 반에 왕진을 나섰던 깁스 선생님입니다. 조가 웹 선생님 내는 센티널을 돌리면서 옵니다. 조 그냥 바로 해주세요. 조가 누군지. 조가 누구예요? 잠시만요. 조가 조신가? 스터 너든 이건가? 조가 뭐? 조 크로웰? 크로웰 조 나다. 크로웰. 왜 크로웰 때? 에밀리. 뭐야? 11살 먹은? 안녕하세요. 오냐. 누가 아픈가요? 아니, 깁스 아픈 거 저 내가 아프다. 아니, 저 폴란드 마을에
쌍둥이를 낳았단다. 신문 여기서 들을까요? 다오. 지난 수요일 이후 뭐 별일은 없던? 있죠. 포스터 선생님이 콩코드로 시집 가신대요. 그래.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글쎄, 제가 뭐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선생님이 됐으면 계속해야죠. 그래. 무릎은 어떠니?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요. 비가 오려면 꼭 신호가 와요. 오늘은 뭐라던? 비가 오겠다던? 아니요. 정말? 네, 무릎은 실수를 안 한다던? 그럼요. 해드게요. 맞아요. 무대 감독. 이거 뭐지? 네. 저의 얘기 좀 해볼까요? 쟨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반에서 1등이었죠. 그래, 장학생으로 매수추세츠 공대에 들어가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때 보스턴 신문에 굉장했었죠. 근데 막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려는 순간 전쟁이 터져 프랑스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공부가 허사가 된 거죠. 이려 오늘 왜 이래? 우유 배달하는 하우이 유우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이, 누구 아픕니까? 고르슬랍스키 씨 집에서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요? 우리 읍내도 해마다 식구가 느는군요. 비가 오겠나? 아니요, 좋은 날씨입니다. 이려 이놈. 이제 몇 살이지? 17이요. 워카드신에서 우유를 끊고 나선 길이 헷갈렸는지 꼭 들러온다고 난리예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시네요. 네, 좀 늦었죠? 네, 그놈의 분리기가 고장나서요. 어떻게 된 건지. 갑니다. 잘 가게. 얘들아, 일어날 시간이다. 이려 조지, 레베카, 잘하셨어? 뭐 별거라고. 베이컨 금방 되니까 앉아서 커피부터 드세요. 아침 나절 뒤에 아침 나절 뭐? 두어 시간. 역시. 더 시간 주무시구려. 엔트워즈 부인은 11시니까 거 보나마나 위장병인데. 3시간도 못 주무시겠어? 여보, 어디든 가서 좀 쉬어야지. 정말 큰일 나요. 몇 부인? 에밀리, 일어나라. 원리 7시다. 여보, 조지한테 얘기 좀 하세요. 이상해졌어요. 손도 까딱 안 하고 장작도 내가 빠겠다니까요. 건방지게 굽디까? 아니요. 그냥 툴툴대면서 그놈의 야구 생각뿐이에요. 조지! 레베카! 학교 늦는다! 조지! 빨리 해라. 네. 아들이야? 맞아. 아들이야. 선생님 얘기해줘. 네. 빨리 하세요. 어머니 부르는 소리 안 들리니? 난 올라가 눈 좀 붙여볼까? 원리, 에밀리, 학교 늦는다. 원리, 깨끗이 씻어. 아니네, 올라가 씻길 테다. 엄마, 나 무슨 옷 입어? 떠들지 마. 밤새 왕진 다녀오셨어. 주무셔야지. 빠르다 달려놨다. 나 그거 싫어. 조용하래도. 맨날 병문 칠면조처럼. 무슨 소리야. 얼마나 예쁜데. 엄마, 오빠가 비누 던져요. 내가 둘 다 때려줄 테다. 무대 감독. 미안해요. 수연씨. 나 아까 했어? 또 우리 흉내에도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들리시죠? 다음 되게 다음 공자인데 카트라이트 씨는 저걸로 부자가 된 겁니다. 얘들아, 이게 뭐니? 아침도 중요해. 천천히들 먹어. 살로 안 간다. 책 치워. 아이 참 10시까지 캐나다에 대해서 달달 외워야 돼요. 밥 먹을 땐 책 안 보기로 했잖아. 공부는 좀 못해도 몸 건강한 게 최고다.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야죠. 나처럼요. 엄마, 난 머리가 참 좋은가 봐요. 먹기나 해. 나도 우표책 볼 때 머리가 좋아. 이따 일어나시면 말씀드려보마. 네 나이에 일주일에 22센트면 충분하지 않니? 그 돈을 다 뭐 했을까? 나 참 살 게 좀 많아요. 스트로베리 탄산수? 레베카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죠? 1달러도 넘어요. 맨날 조금씩 모은 거야. 물론 가끔은 돈을 써보는 것도 좋겠지. 엄마,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뭐게? 응? 돈이야. 먹기나 해.
좀 쳤어요. 났어요. 죽겠어요. 엄마 먹을게요. 빨리 가야지. 그냥 빨리 걸어. 안 뛰어도 돼. 원리야, 바지 바짝 축혀. 에밀리 어깨 펴고. 포스 선생님께 축하드린다고 꼭? 응. 아유, 참 예쁘다. 얼른 가. 다녀오겠습니다. 자, 99. 자, 99. 너 저리 비켜. 저리 가. 넌 또 웬일이냐? 또 싸웠구나? 싸우는 게 애야. 이건, 넌 유지병아리냐? 어디서 왔어? 겁내지 마. 안 잡아먹을게. 에밀리 엄마, 감기 좀 어때요? 아직도 목이 간질간질해요. 오늘 밤 성가 연습은 못 가겠어요. 하나 많아요. 높은 소리 좀 내봤어요? 안 돼요. 길게 뽑을 수가 없어요. 쉬면서 콩깍지나 벗겨야죠. 거들어 드릴까? 올해는 콩이 잘 됐어요. 어떻게든 두 자루는 하려고요. 애들은 지겹대요. 겨울에 저희들이 다 먹어치울 거면서. 에밀리 엄마, 얘기가 있어요. 털어놓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 뭔데요? 저번 금요일에 혹시 보스턴 골동품상이라고 누가 안 왔어요? 아니요? 나한테 왔어요. 처음에 남편 찾아온 환자인 줄 알았죠. 근데 어물쩡 거실로 올라오더니 저희 할머니가 물려주신 장롱 있죠. 그걸 팔라고 글쎄 350달러 내미는 거예요. 네? 네, 그 고물을요. 주체를 못하겠고서 사촌이나 줄까 했는데. 파실 거죠? 글쎄. 글쎄라니 제정신이에요? 350달러가 얼만데? 그야 그이나 좋다면 그래 정말 여행이라도 갈 수 있다면 팔죠. 평생 소원이 불란서 파리 구경인데. 미친 소리지. 하지만 벌써 몇 해째 맘먹길 기회만 되면. 선생님은 뭘 하세요? 아시잖아요. 그 양반 안 뒤로 진작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안 된대요. 유럽에서 얼쩡대다 여기가 싫어질지도 모른다나요. 그냥 살자는 거죠. 2년마다 남북정세 때 싸움터에 돌아보면서요. 그럼 충분하세요. 하긴 우리 그인 깁스 선생님이 부럽대요. 남북전쟁에 헌하시다고요. 나폴레옹 집어치고 일껏 남북전쟁으로 바꿨다가 정말 전문가를 만나서 기가 탁 꺾인 거죠. 정말 그 앤티텀이나 게티스버그에 갔을 때가 제일 행복한가 보여. 숲을만 보며 멈춰서 발로 거리를 재보곤 해요. 꼭 사기나 할 것처럼. 그건 그렇고 아까 그 골동품상이 정말 사겠다면 타세요. 파리 구경하세요. 박간 양반한테 수시로 암시를 하세요. 나도 그래서 대서양 구경을 했잖아요. 괜한 소리예요. 그저 죽기 전에 영어 안 쓰는 동네 한 번 가봤으면 해서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이제 몇 시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더 알아볼 게 있군요.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래, 주립대학 윌라드 교수께서 여기 역사를 좀 설명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교수님. 주립대학 윌라드 교수님입니다. 선생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로버즈 코너즈라. 어디 그로버즈 코너즈는 에팔레치아 산맥 홍적색 화강암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육지 중 하나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봉기 현무암층이 가로질렀고 중생대 입화남의 흔적이 있으며 사암의 노출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건 2, 3억 년밖에 안 됐으니까 상당히 최근이죠. 대단히 흥미있는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특이한 화석입니다. 읍내서 2마일 떨어진 사일러스 패컴 목장서 나왔죠. 언제고 우리 대학 박물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열려 있을 때 오셔야죠. 그루버 교수의 기상학적 분석 결과를 읽어드릴까요? 평균 강수량 같은 거 말입니다. 시간이 이 고장 인류사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죠. 네, 인류학적 자료는 애초에 아메리칸 인디언인데 코타치족이고 10세기 이전 기록은 거의 전혀 없지만 세 집안 정도 자취가 있군요. 17세기 말 영국계 이민이 있었고 이후 슬라브족과 지중해.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은내만 하면 2640명입니다. 저 잠깐. 그래요? 그럼 현재 이 순간의 인구는 2642명입니다. 거기서 은평구 507명을 더하면 총 3149명이고요.
사망률과 출생률은 일정한데 맥퍼스식 계산으로는 6.03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원 천만의 별 말씀을. 이쪽입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네. 이번엔 정치사회적인 걸 좀 알아보죠. 편집장님, 웹선생님. 금방 올 거예요. 사과깎다 손을 베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 다들 기다려요. 웹선생은 그로버즈 코너즈 센티널의 반행인경 편집장입니다. 우리 지방 신문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읍은 행정위원회에서 다스리고 남자는 21살부터 투표권이 있고 여자는 간접 투표를 합니다. 중하류 계층이지만 전문직도 좀 있고 문맹률은 10%쯤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86%가 공화당, 6%가 민주당, 4%가 사회당, 나머지는 무관심파입니다. 종교는 85%가 기신교, 12%가 천주교, 나머지는 역시 무관심파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평범합니다. 다 비슷하겠지만 활기가 없죠. 하지만 젊은 애들은 여길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0%가 여길 남거든요. 대학을 가도 졸업 후엔 돌아오고요. 혹시 웹선생님께 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 여기서는 술들을 많이 마시나요? 글쎄, 많이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주말 저녁 일꾼들이 앨러리 그린오운의 마구간에 모여 떠드는 정도죠. 물론 주정꾼도 한둘 있습니다만 전도사가 올 때마다 회개를 하고요. 사실 술이란 게 가정생활에 유익할 리 없죠. 약으로 쓸 땐 말고요. 뱀에 물렸다든가. 객석 남자? 아무나 합니까? 사회적 불이라든지 경제적 불평등 같은 앞으로 좀 안 들립니다. 뭐라고 하셨죠? 사회적 불이라든지 경제적 불평등 같은 얘기들은 안 합니까? 다들 하죠. 지겹게. 누군 부자니 누군 가난하니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럼 뭔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면하고 양식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게으르고 난폭한 사람은 떨어지는 세상이야 우리도 다 원하죠.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린 자립이 힘든 사람들을 힘껏 돕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은 놔두고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 웹선생님, 여기도 문화나 예술에 애호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미의 것은요. 물론 졸업식 때 몇몇 여학생들이 피아노를 치지만 별건 아니에요. 네, 문화랄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즐거운 일은 많습니다. 아침이면 산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온갖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누구나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곤 별로 없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와 성경, 핸델의 라르고야 다 알지만 뭐 더 가봤자 휘슬러의 어머니 초상 정도죠. 네, 역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읍내 얘기로 돌아와서 이른 오후입니다. 다들 점심을 먹고 설거지도 끝냈습니다. 이른 오후에 안 오난 평화? 학교에서는 웅성대는 소리, 한 길에 마차 몇 대뿐, 말뚝에 묶인 채 졸고 있는 말들, 깁스 선생은 진찰실에서 환자를 보고 웹 선생은 저기서 잔디를 깎고 열에 하나 잔디 깎는 걸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시간이 더 됐군요. 벌써 애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 돼. 집에 가서 엄마 거들어야 돼. 약속했어. 그냥 걸어라. 귀부인이나 된 줄 아니? 네, 참. 몸평은 걸으라 할 땐 언제고 금방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빠 말 안 들어요. 야, 이런 귀부인한테 키스 받긴 처음인걸? 아, 죄송합니다. 넓은 데 가서 놀아야지. 길에서 야구를 하면 어떡하니? 잘못했습니다. 에밀리, 어, 너 발표 잘하더라. 뭘? 원래 멀로주의였는데 갑자기 코코란 선생님이 루이니아냐 퍼체어스를 하르잖아. 사실 두 개 다 많이 준비했거든. 야, 되게 웃겨. 밤에 내 창에서 네 머리가 보여. 너 숙제할 때. 정말? 너 정말 열심히더라. 어쩜 그렇게 오래 앉아있니? 뭐가 좋으니? 어차피 할 건데 뭐. 그야. 또 싫지도 않고 시간 보내기 좋잖아. 야, 이건 어떨까? 이거 어떨까? 네 창하고 내 창하고 전화를 놓는 거야. 그래, 가끔 대수 문제 모르는 게 있을 때 힌트도 좀 주고. 해답이 아니라 힌트. 그래, 그 정도야. 그럴 땐 휘파람을 불어. 그럼 힌트를 줄게. 너 원래 머리가 좋은가 봐. 그 정도 머리는 다 갖고 태어나. 그래, 난 농부가 될 거야. 외삼촌은 언제든 농장으로 들어오래. 나만 잘하면 차차 다 주신다고. 집이랑 다? 그럼 고마워. 약오라 가겠다. 그거 고마워.
안녕하세요. 응, 그래. 잘 있어. 잘 가. 이리 와서 콩이나 좀 벗겨라. 조지가 말도 걸고 그러니? 꽤 컸어. 몇 살이지? 몰라요. 가만 16이겠구나. 엄마, 오늘 발표했는데 되게 잘했어요. 저녁 때 아버지 앞에서 해보렴. 뭐였는데? 루이지아나 퍼츠웠어요. 한 번도 안 막혔어요. 일생 연설을 해야지. 이런 것도 벗겨요? 그래, 다 벗겨. 엄마, 나 예뻐? 요! 예뻐요? 그럼 우리 애들이야 다 예쁘지. 아니 창피해 살겠니? 아, 그게 아니고요. 잘생겼냐고요. 글쎄 그렇대도 그만하면 문제없다. 예쁘냐고? 그럼 바보 질문이 어딨니? 전 엉터리. 정말이라도 엄마는 예뻤어요? 그럼 예뻤지. 메이비 카트라이트 빼고 제일 예뻤는걸. 엄마, 저기요. 누가 날 좋아할 것 같냐고요. 얘 피곤하다. 그만해라. 문제없대도 그러니 가서 그릇이나 가져와. 엄마 내 말 듣지도 않아. 자,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좀 더 알아볼 게 있어요. 마침 기회가 좋아서 말씀입니다만 카트라이트네 시에서 은행을 새로 짓는데 돈으로 도배를 했어요. 제 친구한테 전초석에다 뭘 넣으면 좋으냐고 묻더랍니다. 한 1000년쯤 있다 파낸다는 가정하고요. 물론 뉴욕타임즈하고 웹 선생이 내는 센티네리아 들어가죠. 몇몇 과학자들이 인쇄물에 악교, 교산염, 악교를 칠하는 법을 발견했는데 그럼 1000년이나 2000년쯤 간답니다. 그래, 성경도 놓고 헌법도 놓고 또 셰익스피어 전집도 놓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옛날 바빌론에는 200만 명이나 살았습니다만 남은 거라곤 왕들의 이름하고 밀이나 노예 계약서 몇 장뿐입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도 저녁이면 굴뚝마다 연기가 오르고 아버지는 일터에서 돌아오고 그리고는 둘러앉아 식사를 했을 겁니다. 여기 우리처럼요. 사실 그리스나 로마도 그 실제 생활은 그저 재밌는 시구절이나 연극 대본을 통해서 아는 정도죠. 그래, 저도 이 연극 대본 한 권을 정초석에 넣을까 합니다. 10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알도록 말입니다. 전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나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비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시겠죠? 네? 1000년 후의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우리들이나 자라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는 거. 그거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이 꽤 지났군요. 밤입니다. 들리시죠? 교회에선 성가 연습이 한창이고 애들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피곤한 시계처럼 맥이 풀렸습니다. 이것 봐요. 이것 봐. 음악이면 즐거움을 줘야죠. 좀 더 부드럽게. 소리만 지르면 좋은 음악인지 알아요? 계속 아각대리면 감리교회로 가요. 악쓰기야 그 사람들 못 당하니까. 자, 다시 테너. 야, 응, 뭐해? 공부가 안 돼. 저 달 좀 봐. 야, 3번 문제 풀었니? 몇 번? 3번. 응, 풀었지. 쉽잖아. 글쎄, 힌트 좀 줄래? 간단해. 벽종이. 벽종이? 벽지에 무늬를 세워봐. 벽지에 무늬? 그럼 몇 제곱야든지 알 수 있잖아? 벽지에... 아, 알겠다. 고마워. 뭘? 저 달 좀 봐. 찬송가 소리하고 숨을 죽이고 있으면 아주 먼 기차 소리도 다 들려. 들어봐. 정말. 이제 공부해야겠다. 그래, 고맙다. 안녕. 아참. 안녕. 그래요? 아참. 화요로 결혼식 때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죠? 손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번에 불렀던 걸로 할 겁니다. 자, 다음은 힘드느냐, 지치느냐. 이건 문단식입니다. 준비. 예, 조지야. 잠깐 내려온. 네. 어려워 마라. 지우죠. 잠깐이면 되니까. 혼자 지금 저요? 17이요. 졸업하고 뭘 하냐. 아시잖아요. 외삼촌 농장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짜고 사료 주고 하겠단 말이냐? 온종일 괭이질에 번초에 할 수 있겠어? 그럼요. 그런 걸 왜 부르세요? 오늘 진찰실에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뭔지 아니? 너희 어머니가 장작 뻐개는 소리였어. 생각해보렴.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식사 준비에 빨래에 다리미질에 그뿐이냐?
뒷마당서 장작까지 빠게 잤니? 일부러 그러지. 빠개는 거. 뽀게 잤니? 너한테 말하기도 지친 게야. 단념하고 직접 하는 게 맘 편하지. 그런데 넌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고 어머니가 애써 지은 옷을 입고 그리고 뛰어나가 야구를 하지. 식모하고 다르게 뭐가 있니?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옛다, 손수건. 그리고 네 용돈 일주일 50센트로 올려주마. 물론 장작하고는 상관없다. 그거야 어머니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일 테니. 어쨌든 자꾸 커가니까 돈 쓸 때도 많을 거고. 고맙습니다. 아, 내일이 용돈 날이지? 자, 세어봐라. 레베카도 올려달라 그러겠지? 헌데 네 어머니가 웬일이냐? 성가 연습이 이렇게 늦진 않았는데. 이제 8시 반인데요. 그 거지 같은 성가는 왜 자꾸 나가는지. 꼭 돼지 멱다는 소리밖에 못 내면서. 야밤에 싸다녀봤잔. 너 잘 시간 안 됐니? 네. 쏘음스 부인? 소주 뭐지? 소음주 부인이 없어요. 아니야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없어요. 오빠예요. 알겠습니다. 부인하세요 빨리. 잘 가요. 조심히 가세요. 부인! 잘 가요. 아, 못하겠는데? 부인! 잘 가요. 조심히 가세요. 그냥 그렇게 나온 거. 얘기해야겠어요. 신문에 좀 내라고요. 늦었네. 잘 가요. 오늘 연습 괜찮았죠? 에밀리 잘 엄마, 가요. 저 달 좀 봐요. 감자 풍년 들겠네. 이제 우리끼리니까 말이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누가요? 사이버 스틴스 말이에요. 그만해 그만. 쏘음부인? 쏘음부인? 어떻게 성가대 지휘자가 밤낮 술독에 빠져 살아요? 오늘도 지휘했잖아요. 글쎄 누가 몰라요? 그동안 말썽 부린 거 다들 잘 알죠. 퍼거스 박사님도 아세요. 박사님이 그냥 두시는데 우리야 모른 척 해야죠. 모른 척이요? 점점 더 하는데요? 아니에요. 나아진 거예요. 옛날보다 얼마나 뜸해졌다고요. 아, 이런 밤은 자기도 싫어. 늦었네. 애들이 앉아 기다릴 텐데. 잘 가요. 안녕. 괜찮겠어요? 대낮 같은데요. 그이가 창에서 잔뜩 찌푸리고 있군요. 춤바람이 나도 난 줄 알고요. 남자들이랑. 여보 참 재밌었어요. 지금이 몇 시요? 누가요? 딴 애라고 똑같은데? 길바닥에 서서 남 흉이나 보고 암탉들이란. 남편이 너무 늙었는데? 늙어졌는데요? 내 남편 왜 이렇게 아, 그 재훈이잖아. 아, 원래 의사 선생이라 해서 좀 늦게 아하. 잡았지만. 재훈이잖아, 재훈. 재훈. 야. 까다롭게 달빛에 나가 헬리오트로프 향기나 맡읍시다. 좋지 않소? 책 봤지 뭐. 뭐 했어요? 책 봤지 뭐. 그랬구나. 그래. 누구 흉들은 봅디까? 정말이지 문제예요. 사이먼이 또 취했군. 정말 심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도 계속 놔두지 못하실 거고. 그 사람 내가 잘 아오만. 이런 작은 마을엔 안 맞는 사람이요. 결국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소. 내버려둘 수밖에. 자, 들어갑시다. 좀 이따가요. 정말 걱정 당신이에요. 뭐가? 정말 어디 가서 좀 쉬도록 해드려야지. 유산만 있으면 당장 그럴 텐데. 쓸데없는 소리 좀 작작해요.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들어가요. 늦었어. 감기 걸려요. 아까 그 녀석 좀 나무랬어. 며칠은 장작을 뻐개겠지만 그만 올라가요. 잠깐 이거 좀 치우고요. 근데 여보, 페어차일드 부인은 밤마다 앞문을 잠깁니다. 윗마을선 다들 그러는데요. 되도 않게 도시 흉내는 뭐 훔쳐갈 게 있다고 뻔이다. 아 맞네. 레베카. 나 잠깐만 볼게. 이 창에서 봐. 내 창에선 다리. 오빠,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아무래도 달이 점점 가까이 가서 쾅 하고 폭발할 것 같아. 이 바보야. 달이 가까이 오면 밤새 망원경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먼저 보고 알리지. 그래 신문마다 다 나고. 오빠, 달은 남미하고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절반을 비추는 거야? 그럴걸? 9시 반입니다. 거의 불이 꺼졌습니다. 아, 저기 워렌 보안관이 문단속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여기 웹 선생이 편집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늦으셨군요. 달이 네, 별일 없죠? 사이먼 스팀슨이 좀 취해서요.
그 부인이 저쪽 길을 찾고 전 이쪽을 찾는 중입니다. 저기 오네요. 이보게, 다들 잠들었어. 조용하다고. 이봐, 다들 다 잠이 들어 조용하다니까? 우리도 자야지. 바래다 줄까? 결국 어떻게 될지. 글쎄요, 말썽이 끊이지 않으니. 참, 우리 집 놈이 담배 피는 거 보면 좀 혼내주세요. 꽤 어려워하니까. 담배 안 필걸요? 피워봤자 1년에 두세 가치겠죠. 그렇게 해야 하면야. 자, 그럼. 네, 쉬십시오. 그 2층에 누구요? 당신이요? 아니요, 저예요. 왜 안 자니? 모르겠어요. 잠이 안 와요. 달빛이 너무 좋아요. 레베카의 헬리오트로프 향기도 그렇고요. 맡아보세요. 그래. 근데 너 무슨 걱정 있니? 걱정이요? 아니요. 그래, 좋을 대로 하렴. 그래도 엄마 모르게 하고, 잘 자거라. 네, 안녕히 주무세요. 제인이 아플 때 목사님이 보낸 편지 얘기 안 했지. 봉투의 주소가 말이야. 제인 크로프트 농장. 그로버드 코너즈, 사튼군, 뉴햄프셔 미합 중국. 그게 뭐? 들어봐, 아직 아니야. 미합 중국, 북미 대륙, 서방국, 지구, 태양계, 우주, 하느님의 뜻. 주소가 이랬다니까? 이야. 또 우체부 아저씨는 그대로 배달하고. 이야. 여러분, 이걸로 1막은 끝입니다.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십시오. 2막. 감사합니다. 조직 부엌의 식탁과 의자는 그대로 있다. 사다리와 작은 벤치는 없다. 무대 감독이 자기 자리에서 관객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네, 해가 천년도 더 떴다가 졌죠. 저 산들도 세월에 깎이고 빗물에 쓸려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3년 전엔 읽지도 않던 애들이 제법 똑똑한 말을 하게 됐고 펄펄 젊다고 믿던 사람들도 숨이 차서 계단을 못 뛰어오르게 됐죠. 첫날 동안 무슨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이 하는 일이 또 있죠. 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수백만 갈론의 물이 산을 깎고 물방앗간 옆을 흐르는 동안 여기저기 새 가정이 들어선 겁니다. 물론 결혼이야 대부분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네, 거기 누구나 기혼자로서 임종을 맞죠. 첫째 막이 일상생활이었다면 이번 막은 사랑과 결혼입니다. 다음엔 또 한 막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될지 짐작하시겠죠? 자, 3년 후 1904년 7월 7일 고등학교 졸업식 직후입니다. 이때면 젊은이들은 서둘러 결혼을 하죠. 최종 시험으로 그 딱딱한 기하와 키케로 화수를 통과하고 나면 갑자기 결혼해도 될 것 같아지는 모양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이맘때는 비가 잦습니다. 천둥이 치면서 쏟아붓고 나죠. 양쪽 집 텃밭도 흠뻑 젖었습니다. 완두콩 덩굴하고 버들목들도요. 큰 길은 언제나 어제 종일 비바람에 앞이 안 뵐 정도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또 올 것 같군요. 들리시죠? 5시 45분 보스턴행 열차입니다. 두 부인께서 오늘도 다른 날처럼 아침을 지으러 내려옵니다. 여성 관객들께야 세상 강조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앞에 보시는 이 두 분은 하루 3번씩 식사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한 분은 20년, 또 한 분은 40년, 휴가도 없이요. 두 분 다 남매를 키우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데도 신경쇠약 한 번 안 걸리셨죠. 중서부 지방 어느 시인 말 맞다나 살기 위해 삶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 살라. 소위 순환 논법이란 겁니다. 이려! 우유 배달하는 하누이 뉴썸입니다. 저기에 사이클로웰이 그전 자기 형처럼 신문을 돌리면서 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뭐 특별한 얘기가 났니? 별거 없어요. 우리 읍내 최고의 투수가 없어진다는 기사 말군요. 조지 말이냐? 타격에다 주력까지 좋았잖아요. 최고였지. 우와, 잠깐 얘기도 못해? 결혼한다고 야구까지 그만두는 건 이상해요. 글쎄, 나야 그런 재주가 없으니. 일찍 나오셨네요. 걱정이 돼서 밤새 물이 많이 불었거든. 조지가 야구를 관둔다고 이렇게 야단이에요. 정상이란다. 20년 전에도 선수가 있었지. 헬크 터드라고. 조지는 상대도 안 될걸? 근데 메인에 가서 어이구야 너무 가쁘다. 메인에 가서 넘어갔어요. 메인에 가서 목사가 됐어. 정말 잘했는데 날씨가 어떻겠냐? 괜찮아요. 개겠는데요?
어서 오세요. 14쪽. 날씨가 어떻겠어요? 안녕하세요. 15초. 그만큼 쏟아졌으면 갤 겁니다. 제발 그래야지. 오늘은 얼마나 쓰십니까? 친척들이 많이 올 거예요. 우유 3통하고 크림 2통. 잘들 살 겁니다. 제처도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부인 보고 꼭 오라고 그러세요. 네, 갈 겁니다. 꼭 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발랄한 물 단통이라 그랬죠? 한 통 더 주세요. 네, 크림 2통 하고요. 비가 또 오겠어요? 아니요, 저택서도 말했지만 갤 겁니다. 제처가 축하 말씀 전해달라고요. 잘들 살 겁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꼭 오셔야 돼요. 아, 가야죠. 가다 마다요. 이려! 빕스. 나구나. 드디어 당신 강아지를 뺏기는구려. 그러지 말아요. 누굴 다 죽겠는데. 앉아서 커피나 드세요. 무슨 변도를 한다고 겨우 솜털 몇 개 갖고 휘파람에 콧노래에 떠나는 게 좋은가 봐. 그러다 겨울에 되고 내 서약하는 연습도 하고 영 못 믿어. 정말 잘 살지. 옷도 꼭 내가 챙겨주고 춥지 않게. 너무 애들이라. 에밀리가 잘할까? 금방 독감에 걸려서. 우리 결혼 날 아침 생각나는구려. 또 그 얘기요? 어떻게 겁이 나든지 꼭 실수할 것만 같고 헌데 신부 입장 때 보면 얼마나 예쁜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 난생 처음 만난 여자하고 결혼하니. 난 어땠다고요? 정말 결혼식은 끔찍해요. 웃기고요. 드세요. 응? 웬걸? 프렌치 토스트잖아. 간단하니까. 뭐라도 뭐야. 뭐고 해. 누가 먹고 먹어. 뭐라도 해야겠게. 잠은 좀 잤어? 시계 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 그 녀석이 가장이 된다니 참 그 싱거운 녀석이. 세상에 아들만큼 무서운 게 어딨겠소. 부자 관계란 정말 거북하고 조심스럽고 모년 관계 뭐 거저먹긴 줄 아쇼? 앞으로 고생들이 많겠지. 하지만 어쩌겠소. 저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요. 그렇게 둘씩 살아가는 거죠. 혼자 어색해요. 여보, 결혼할 때 별게 다 겁났는데 그만 좀 해요. 몇 주 지나면 얘기거리가 없어서 어떡하나. 밥 먹을 때도 벙어리처럼. 헌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할 얘기가 있으니. 산후라면 얘기거리가 늘 있죠. 레베칸 일어났어요? 글쎄 어째 조용합니다. 오늘은 남 참견도 안 하는지 제 방 가서 우는 것 같고. 네? 안 돼요. 얘 레베카! 아침 먹자! 쿵쾅.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제 밥할 시간이면 끼예요. 어디 가니? 옆집에 색시 보러요. 더 신신어 비송해준다. 준비도 없이 어딜 나가. 아 여긴데요 뭐. 글쎄 감기 걸려. 식장에서 홀로 뗄래? 이게 좋아질 때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라. 내일부터 날씨가 어떤데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 집에 있는 동안은 안 된다. 아침 7시에 찾아가면 좋아하겠니? 자, 우선 커피나 들어. 금방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비 맞는데 잠깐 들어오란 소리 못하네. 왜요? 그것도 몰라? 결혼식 날에 식장에서나 색시 보는 거야. 아 그거 미신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래. 자기께서는 그런 미신 안 믿으시죠? 미신이라고 다 틀린 건 아니야. 남들 다 지키는데 혼자 나서서 어길 필요가 어딨나? 에밀린요? 아직 자, 기척도 없이. 자요? 그럼 꿰매고 짐 싸고 다들 꼬박 샜어. 앉아서 장인하고 커피나 들게. 내 올라가 볼 테니. 자네 좀 놀래주라고. 베이컨도 있어. 하지만 빨리 먹게. 그래, 어떠니? 와, 갑자기 큰 소리를 저렇게. 네? 좋아요. 그런 미신이 왜 생겼을까요? 그거야, 결혼식 아침에 신부머리가 복잡하니까 옷이니 뭐니 안 그렇겠니? 아 네. 그것까지 미쳐. 아무래도 신경이 예민해지지. 이런 복잡한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옛날부터 남자들이야 다 그랬지. 하지만 소용없어. 결혼식을 만든 건 여자들이거든.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지. 결혼식에서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들끼리 온 세상에 신랑 신부의 연분을 공표하는 셈이지. 그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야 물론. 하지만 오해는 마라. 그래도 결혼은 좋은 거다. 정말이다. 네. 자님께서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응, 나야. 대학 다니고 직장 잡느라고 좀 늦었지. 저 사람은 에밀리보다 약간 더 먹었고. 하지만 나인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데요? 글쎄. 결혼 전날 우리 아버지 말씀이 처음부터 꽉 잡아라. 제일 좋은 건 명령하는 거야. 무조건 복종을 시켜. 그리고 바가지를 긁거나 어쨌든 화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 그럼 정신 차린다? 또 절대로 죽어도 너한테 돈이 얼마 있는지 가르쳐주지 마라. 이러셨거든. 에이, 그래도 어떡해. 아, 그래, 난 정반대로 했지.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원편하나단다. 명심해라. 이런 일에 남의 충고는 소용없다는 걸. 너 농장에서 양계 볼 생각 없니? 네? 다 키워볼 생각 없냐고. 외삼촌은 별 관심이 없지만 전 사무실로 책이 한 권 왔는데 최신 양계법 책이야. 한번 읽어봐. 난 뒷곁에다 한번 해보려고 지하에 부화기나 한 대 들여놓고. 또 그 부하기 얘기예요? 난 또 둘이 뭐 대단한 얘기나 한다고. 대단한 얘기 하구려. 둘이서 난 올라갈 테니. 에밀리도 아침 먹어야지. 인사는 전화대만 만나기 싫대. 자, 네. 여보, 당신 그 미신 모르지? 뭐요? 옛날 고려 적부터 결혼 임박한 신랑은 장인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끊고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죠. 결혼, 100년을 해로한다는 이 계획. 이런 큰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21~22살에 몇 가지 결정을 하면 눈 깜짝할 새에 이른이죠. 변호사 생활 50년에다 옆에 백발부인과 식탁을 마주한 건 5만 번 이상이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제 두 젊은이가 어느 날 주고받던 대화를 들려드릴 겁니다. 다들 젊었던 시절을 기억해주세요. 특히 사랑에 빠져 몽유병자처럼 어딜 걷는지 무슨 얘기를 듣는지 몰랐던 시절. 그러니까 약간 돌았던 때를 말입니다. 3시가 되면 학교가 파합니다. 조지는 2학년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물론 지금은 학기 말이니까 일은 3학년 1년 동안 하는 거죠. 또 에밀리는 서기경 회계로 뽑혔습니다. 중요한 자리죠. 저기들 오는군요. 안 돼. 집에 가야 돼. 잘 가. 이따 우리 집에 올래? 라틴어. 정말 지겨워. 말씀드려봐. 잘 가. 그래, 잘 가. 잘 가. 내가 들어줄게. 됐어. 그래, 잠깐이니까. 잠깐만. 야, 먼저들 연습하고 있어. 대충 하지 말고. 잘 가. 잘 가. 너도 뽑혀서 잘 됐어. 고마워. 너 왜 날 보면 화를 내니? 내가 언제? 요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말해봐. 넌 1년 동안 너무 변했어. 난 그게 싫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대로 말해야지. 변해? 무슨 1년 전만 해도 내가 좋았어. 그래, 뭘 하든 열심히 지켜봤지. 소꿉친구니까. 그런데 넌 야구에 팔려서 말도 안 하고 식구들한테도 그런다며? 잘난 체하고 거만해졌대. 여자애들이 다 그래. 내 앞에선 안 그래도 뒤에선 다들 그런다고. 그런 얘기 나도 속상해.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인 건 어떡해? 기분 상태도 할 말은 해야지. 그래. 고마워. 정말 몰랐어. 누구나 완벽할 순 없잖아. 남자는 완벽해야 돼. 그래야 돼. 하지만 어떻게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 너희 아버지도 그렇고. 너만 안 되라는 법이 어딨니? 아니, 정반대야. 남자는 원래 안 좋아. 여잔 다르지만. 날 보고서도 그런 소리를 하니? 여자는 완벽해질 수 없어. 남자랑 달라. 속도 좁고. 미안해. 괜한 소리. 무슨. 정말 안 그렇다는 거 알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 아이스크림이나 뭐 좀 먹고 갈래? 그래. 야, 오랜만이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서들 오너라. 뭘 줄까? 아니, 울었니? 왜? 저기요. 철물점 아저씨가 마차를 막 몰아서요. 하마터면 칠 뻔했어요. 참. 이거 무대 가는데. 무대 갑니다. 아, 무대가 뭐래. 거참. 자, 물을 마셔라. 놀랬구나. 요새 큰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갈수록 심해지니. 그래. 그래, 뭔 들려? 스트로베리 탄산수요. 그거 말고 딸기 아이스크림 소다 둘 주세요. 네, 딸기 아이스크림 소다 둘이요. 어제 주 검열관이 왔었는데 지금 우리 읍내에 말이
125 마리란다. 근데 그 자동차 나는 게 또 나온다니. 죽치고 집에만 있든간 해야지. 에이, 계란놈이 길바닥서 퍼질러 잡아 까딱없던 시절도 있었건만. 자, 맛있게 드세요.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이건 비슷하잖아. 아니야, 우리 당선 축하인데. 그리고 또 무슨 축하인 줄 알아? 아니? 뭐든 충고해주는 친구가 생긴 축하. 제발 그 얘긴 관둬. 내가 왜 그랬을까? 진심이 아니야. 넌 아니야, 잘했어. 고맙고. 이제 두고 봐. 금방 달라질 거야. 믿어도 돼. 그리고 나 부탁 있어. 뭔데? 내년에 나 농가대학 가면 가끔 편지할래? 그럼 꼭 할게. 3년이나 떠나 살다 보면 이런 시골에서 가는 편지 실수해 보일걸? 나야 여기가 좋지만. 여기를 어떻게 안 궁금하겠어? 정말이야. 그래, 내 편지 재미있게 쓸게. 저 사실은 꼭 농가대학을 가야 좋은 농부가 되는지 물어봤거든. 농부들 볼 때마다. 뭐하러? 근데 시간 낭비란 사람도 있더라. 정부에서 넣은 책자만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또 외삼촌도 자꾸 늙어가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물려주시겠대. 내가 문제지. 어머, 그리고 내 말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가기 싫어. 정말 낯선 사람들이 오랜 친구만 하겠니? 아닐 거야. 너처럼 좋은 친구가 있는데 굳이 다른 데가 돼서 새 친구 사귈 필요도 없고. 그래도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가축 감정이나 토질 같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결심했어. 안 갈래. 오늘 밤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어. 지금 꼭 결정할 게 뭐 있어. 1년이나 남았는데. 고마워. 아까 그 얘긴 내 결정 말이야. 네 말이 맞아. 하지만 한 가지 틀렸어. 내가 아무한테도 아는 체를 안 했다고? 너한테도? 넌 내가 뭘 하든 열심히 지켜봤다며. 나도 계속 그랬어. 항상 너를 생각했단 말이야. 중요한 사람으로. 관준석 어디에 누구랑 있었는지도 알아. 또 요사월 동안은 바래다 주려고 했는데 꼭 뭐가 막히더라고. 어제도 벽에 기대서 기다렸는데 코코란 선생님하고 갔잖아. 참 희한해. 그것도 모르고 난. 저기 농가대학 말이야. 만약 너한테 좋은 사람이 생기면 물론 그 사람도 널 좋아하고 성격 같은 것까지도 그게 대학만큼 아니 대학보다 더 중요하진 않을까? 난 그런데 나도. 저기 그래, 알아. 나 노력할게. 달라질게. 그럼 너 그래,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 알아. 짜증났어. 잠깐만. 내가 버려다 줄게. 분위기 갑자기 서먹. 죄송해요 아저씨. 금방 갖다 드릴게요. 뭐가 어쩌고째? 좀 그렇게 됐어요. 여기 시계요. 금방 올게요. 됐다. 널 믿어봐. 5분 안에 올게요. 10년 안에만 갚으면 된다. 이제 괜찮니?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자. 자, 뭐야.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그 소다 하나 가지고 결혼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고 결혼식 동안에 생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한 번에 그걸 다 확인할 수 없겠죠. 게다가 여기 결혼식은 정말 간소하고 짧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목사 노릇을 하니까 몇 마디는 더 할 수 있죠. 이제 잠시 연극이 좀 엄숙해질 겁니다. 결혼을 성사라 부르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확실히 몰라도 짐작은 갑니다. 아까 깁스 부인께서도 그러셨지만 인간은 둘씩 살아가기 마련이니까요. 이건 훌륭한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라도 인간이 모이며 맘속 깊이 복잡하게 엉킨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영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장면의 정말 주인공은 무대에 없습니다만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유럽 친구가 말했듯 아이들을 세상에 탄생시켜 인간으로 완성시키는 자연의 섭리죠. 네, 자연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요. 덕분에 저도 목사 노릇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혼식에 또 다른 증인이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수백만의 우리 조상님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거의 둘씩 인생을 시작하셨죠. 네, 수백만 명이요. 이상 제 설교 내용입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올 일도 아닌데. 아침을 먹다 터졌답니다. 우리 애도 같이 먹는데 불쑥 17년 동안 먹던 아침도 이제 다른 집에서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근데 걔가 갑자기 더 못 먹겠어요 하더니 식탁에 머리 떨구고 울지 않겠어요? 정말이지 딸을 이런 식으로 시집 보내는 거 너무 가혹해요.
친구들이 몇 가지 알려줬겠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장님처럼 시작한 걸요. 세상이 다 틀려먹었어요. 아유, 벌써 오네. 야, 좋겠다. 왜 죽이지 않냐? 술 자책하지 마. 술 다 알아. 야보다 망신이다. 자자, 그쯤들 해도. 이런 장난이 어디서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요. 깁스고. 아, 예. 아, 예. 왜 그러니? 난 어른 안 될래요. 왜들 이렇게 서둘러요? 네가 서둘렀지. 글쎄. 글쎄고 절세고 넌 이제 어른이야.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요. 아니 누가 들을라. 그만해. 정말 창피해 못 살겠어. 알았어요. 에밀리는 어딨죠? 얘 정말 놀랬다. 걱정 마세요. 결혼할게요. 그래. 자가 슈팅 돌리고. 목요일 저녁은 꼭 비워놓으세요. 저희가 뵈러 갈게요. 왜 우세요? 준비해야죠. 아, 미치겠어. 어쩜 저런 표정을. 밉살 맞아. 죽고 싶어. 아빠! 이게 무슨 짓이냐? 아빠, 저 시집 안 갈래요. 겁낼 거 없어. 잠깐 그냥 있을게요. 저랑 어디 가서. 자자자. 진정해라. 늘 그러셨잖아요, 늘이요. 전 아빠 거라고요. 어디라도 가요. 제가 다 할게요. 살림도. 어허, 그럼 못 쓴다. 겁낼 거 없어. 여보게, 이리 잠깐 오게. 자, 네 신랑감이다. 훌륭한 청년이지. 자, 내 딸을 데려가게. 잘해주겠지? 그럼요. 열심히 할게요. 에밀리 힘껏 노력할게. 사랑해. 에밀리가 필요해. 그래. 그럼 좀 도와줘. 난 사랑이 필요해. 그래, 그렇게 할게. 영원히. 알겠어? 영원히. 자, 다들 기다린다. 잘 될 거야. 어서 가자.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조우시고는 신부 에밀리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너무지. 정말 짭짤한 결혼식이다. 부인! 부인! 이렇게 훌륭한 결혼식은 처음 봐요. 마음이 호다네요. 제법 섹시티가 나지 않아요? 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에밀리 양은 신랑 조지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정말 이렇게 훌륭한 결혼식은 본 적이 없다니까요. 헌데 이럴 땐 왜 그런지 꼭 눈물이 난다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어휴, 대견도 하지. 지금까지 200상 이상의 주례를 썼습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두막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일요일 오후에 산책을 나가고 신경통에 걸리고 손주들이 생기고 두 번째 신경통, 임종, 유서낭독. 살다 보면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많은 법이죠. 훨씬이요. 자, 멘델스 존의 결혼 행진곡을 부탁합니다. 정말 어울리는 한 쌍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결혼식은 난생 처음이에요. 잘들 살 거야. 행복해야지. 그게 최고야. 최고 말고. 이것으로 이막이 끝났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정말 10분간 쉬어야 되는데.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10개 내지 12개의 평범한 의자를 석줄로 간격을 두어 객석을 향하여 놓는다. 이것은 공동묘주의 무덤이다. 휴식 시간이 있는 날 무덤 들어와서 하는 시간에 이거 읽었어도 돼. 형 웬만하면 랩 가능해요. 저 아닙니다. 아웃사이더로. 힘드네. 그동안 9년이 흘러서 1913년 여름입니다. 우리 읍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차가 줄어들고 농부들도 자동차로 읍내 출입을 하게 되었죠. 또 밤이면 집집마다 문을 잠그고요. 아직 도둑이 든 적은 없지만 소문은 많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놀랄 만큼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긴 우리 읍내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산등성이라 발음이 세지만 위로는 끝없는 하늘에 수많은 구름에 시시각각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곳이죠. 맑은 날 한낮에 올라오면 짙푸른 산맥 너머 저쪽으로 서너피 호수와 위니페소키 호수가 보이고 망원경으로는 북코네이와 코네이가 있는 화이트산과 워싱턴 산이까지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모나드 노크 산은 바로 조기고요. 그 주위에 제프리, 동제프리, 피터브러, 더블린 그리고 바로 저 아래 그버지 코노즈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긴 아름다운 곳입니다. 월계수의 랄락이 한창이군요. 왜들 우드 로혼이나 브루클린에 묻히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뉴햄프셔에 머물 수 있을 텐데. 저쪽으로 오래된 1607, 80년대 무덤들이 있습니다. 자립을 위해 이 멀리까지 온 의지가 굳은 분들이죠.
여름이면 사람들이 찾아와 재미있는 비문을 보며 웃고 한답니다. 나쁠 거 없죠. 또 보스턴 족보학자들도 옵니다. 경비는 조상을 찾는 도시 사람들이 되고요. 자기들은 독립전쟁과 메이플라워의 후손임을 확인하려는 거죠. 역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세상 도처에 웃기는 일인데 저기 남북전쟁 참전자들입니다. 새로 만든 깃발이 꽂혀 있군요. 뉴햄프시아 밖으로 50마일도 못 나가본 청년들이 합중국이 단결해야 한다며 나가 죽은 것이요. 오로지 미합중국이라는 이름밖에 모르면서 그 미합중국을 위해서요. 여기도 공동묘지입니다. 잘 아시는 깁스 부인. 그리고 어디 보자. 성가대를 지휘하던 사이먼 스틴스. 또 소음즈 부인 생각나시죠? 결혼식 때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리고도 많습니다. 편집장 외선생 때 아들 윌리. 소년단에 들어서 크로포드 노치로 여행을 갔다가 급성 면장염으로 그만. 네, 수많은 슬픔이 서른 곳입니다. 이 위에다 혈육을 모시며 슬픔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상상이 되겠죠? 하지만 해가 쪼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다행이죠. 언젠가 우리도 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좀 채 안 꺼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집도 이름도 지구도 별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들 뼛속 깊이 알고 있죠. 뭔가 인간과 함께하는 영원한 게 있다는 것. 과거 위대한 인간들 모두가 말합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까맣게 그것을 잊고 살았는가를. 네, 인간 누구에게나 영원한 무엇이 있답니다. 죽는 이들은 우리 산 사람들을 별로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차츰 이승과 연을 끊고 야망도, 기쁨도, 고통도, 사랑도 다 잊고 떨어져 나갑니다. 네, 떨어져 나가죠. 사실 여기도 육신이 썩어 사라지는 동안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우리 읍내 일에도 무심해지는 거고요. 기다리는 거죠. 느껴지는 뭔가가 오길요. 뭔가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 자신의 영원한 뭔가가 분명해지길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들 말 중엔 기분 언짢은 것도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어머니와 딸, 남편과 아내, 원수와 원수, 돈과 재물. 이렇듯 중요한 것들도 여기선 점점 빛을 잃거든요. 그러다 모든 기억이 없어지면 자기가 누군지는 알겠습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기 장의사 주인 조어 스티더드가 갓 만든 무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마을을 떠나 서부로 갔던 청년입니다. 샘?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샘 클레이던데? 왜? 응? 왜 비하는 거야?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응, 가만히 있자. 누구야? 샘 크레이그예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장례식 때문에 왔구만. 떠난 지 꽤 됐지? 12년이 넘었죠. 아, 얘가 아니구나. 버팔로에서 사업을 하는데 마침 본거에 왔다 사촌 형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고향집도 들려볼 겸 해서 왔죠. 좋아 보이시네요. 넌 돈을 깨야 돼? 그냥 사니까 가슴 아픈 일일세. 네. 정말이지 젊은 사람들 일 치르는 건 영 싫어. 이제 금방 들어올 것에. 난 일찌감치 올라왔지. 상가 일은 아들놈이 맡기고. 메카시 영감님, 그대 길도 꽤 했는데 반과 후에요. 늘 요통으로 고생하시더니. 그래, 여기 모신 지 꽤 됐지. 아, 이모님 돌아가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 맞아. 의사 선생님 2, 3년 전에 상처하셨지. 이맘때일걸. 헌데 또 이런 흉사를 당하시니. 내 이질이라고. 조카예요. 샘 크레이그. 난 선 사람들이 옆에 오면 불편해요. 가만히 있어요. 비문은 보통 자기가 써놓나요? 아니, 대개 유족들이 고르지. 이모한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모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네요. 가만,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저쪽 F줄이야. 이 양반, 성가대 지휘자였죠? 술주정뱅이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나. 말썽은 많았지만 자살했다네. 네? 다락방에서 목을 맸어. 쉬쉬했지만 비밀이 있나. 비문도 제가 골랐지. 보게 좀 이상하지? 아니, 이건 악본데요? 글쎄, 난 잘 모르네만 그게 신문마다 실고 떠들썩했지. 근데 무슨 병으로? 누구? 제 이종영수요. 몰랐나?
어린애 낳다 그랬지. 둘째였는데 위로 4살쯤 된 아들이 하나 있고. 산소를 저기 쓰나요? 여기 깁스백 쪽에 다 차서 저쪽 비줄에 새로 마련했지. 자, 올라들어 오는군. 송주 부인 24페이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누구요? 내 며느리 에밀리요. 와, 저런 이 진창에 여기까지 오다니 어쩌다 죽었수? 해산하다. 해산. 다 잊어버렸군. 참 전생에 얼마나 좋았수. 좋았다고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요. 내 결혼식 때 얼마나 짝을 짭짤했어. 너무 싶어가지고. 졸업식 때 답사를 잘도 읽던 교장 선생님이 여러 번 그럽니다. 개만큼 똑똑한 애도 드물다고. 내가 죽기 직전에 개들 농장에 가봤는데 정말 잘해놓았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였어요. 이상해요. 미안해요. 내거 맞. 네. 맞아. 어디? 바로 우리 옆이었어요. 중남. 아까 중남 윤성이가 했어. 농장이 정말 아담했어요.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들었으면 했더니. 밀리. 안녕하세요. 어서와. 어서 와요. 진짜 죽었네. 진짜 죽었네. 이거 죽은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죽은 남 이 귀신들 얘기잖아. 어머니 그래. 안녕하셨어요. 비가 와요. 그래. 금방 돼갈 거다. 좀 쉬어. 몇천 년이 지난 것도 같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아빠가 아시고 저도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맛이 살아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어머니, 조지하고 둘이서 농장을 잘 가꿔놓았어요. 늘 어머니 생각을 했죠. 새로 지은 축사하고 시멘트로 만든 길다란 급수대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마련했거든요. 내가? 생각 안 나세요? 유산이요. 350달러도 넘었잖아요. 그래. 근데 그 급수대는요, 묘한 장치가 돼 있어서 물이 넘치지도 않고 또 어느 섬 안으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참 좋아요. 조지도 혼자서 힘들 거예요. 좋은 농장인데. 산 사람들은 이걸 모르겠죠? 그래. 잘 모르지. 작은 상자 속에 갇혀들 사는 건데 한 1000년은 된 일 같아요. 애는 낮이면 카터시 댁에서 놀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가 낮이면 댁에 가서 논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재미 붙였어요. 어머니, 저는 자동차도 있어요. 고장도 없어요. 전 운전 못하지만요. 어머니, 이런 기분이 언제나 없어지나요? 제가 꼭 산 사람 같은 이 기분이요. 기다려라. 또 참고. 네, 끝났어요. 가네요.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호치 가지고요. 기자분이 꼭 닮으셨죠? 몰랐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어두운 속에서 사는 건지요. 아버님 좀 보세요. 좋은 분이신데 다들 하루 종일 괴로운 일 뿐이죠. 죽은 사람 누구야? 없나 봐요. 안 나갈까요? 좀 시원하군. 비가 오더니 북동풍도 그렇지. 비가 안 와도 바람만 불면 시원해지거든. 어머님, 돌아갈 수 있죠? 저 세상으로요. 전 느껴요. 전 알아요.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농장을요. 잠시 가서 아이들 무릎에 앉혀봤어요. 생시처럼요. 물론 갈 수야 있지. 돌아가서 일상을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려. 되죠?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죠? 더러 그런 사람이 있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글쎄 아서. 그만둬. 생각하고는 달라. 슬펐던 날 말고 기뻤던 날을 고르면 돼요. 네, 그날이 좋겠네요. 조지하고 둘이서 사랑을 하긴 하던 날이요. 그럼 괴로운 까닭이 없잖아요? 그 하루를 살 때 자신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이 있을 겁니다. 뭐? 산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걸 아는 상태고요. 미래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괴롭죠? 뭐 괴로워서만 그러는 건 아니야. 여기 좀 있다 보면 알게 돼. 지난 일은 있고 아무 일만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야.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전생의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아는 게 그것뿐인데요. 글쎄 나중에 후회 말고.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행복했던 날 하루를 골라서요. 안 된다. 전 그럼
평범한 나를 골라. 그래도 충분해. 그럼 결혼은 안 되고 아이 낳은 후도 안 되고 생일 주면 괜찮겠죠? 12번째 생일이요. 좋습니다. 1899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시간을 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이요. 그럼 새벽부터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눈이 내린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지난 밤을 그쳐서 제설 작업이 시작됐고요. 자, 동이 틉니다. 큰 길이에요. 어머, 약국, 식품점 다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난가? 네. 큰 길이에요. 어머, 약국, 식품점 다 옛날 그대로네. 네, 14년 전 1899년의 모습이죠. 어쩜 어렸을 때 그대로예요. 어머, 우리 집이에요. 저 하얀 울타리 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예뻤었지. 아내들 계세요? 네, 모친께서 곧 아침을 지으러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요? 부친께서는 사나흘 어디 가셨다 오늘 새벽차로 오시고요. 글쎄. 모교에서 강연이 있으셨죠. 어머, 우유 배달 아저씨예요. 보안관 아저씨하고요. 저 아저씨 돌아가셨는데. 위려, 안녕하세요. 어이, 일찍 나오셨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살렸네. 저 마을 아래 마을에서 얼어 죽게 생긴 걸 술이 고래가 돼가지고 눈더미 속에 누워 있더라고. 제 입을 속인 줄 아는지. 어머, 조 크루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밀리, 에밀리, 일어날 시간이다. 네, 엄마. 어쩜 저렇게 젊으실까? 몰랐어. 옷은 여기 불 옆에 와서 입어라, 빨리. 어서 오세요. 춥죠? 저희 집 창고는 영하 10도예요. 옷이라도 좀 두둑히 입으세요. 엄마, 내 파란 머리빗 리본 어딨어요? 잘 좀 봐. 다 알아서 내놨다. 화장대 위에 있잖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찍 나오셨군요. 아, 네. 어디 출장 좀 다녀오느라고요. 별일 없죠? 술 취해서 얼어 죽게 된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 그거 신문에 내야겠네요. 뭘 그런 걸. 아버지. 여보? 잘하셨어? 그런 대로. 여긴 뭐 별일 없었어요. 너무 추운 거 빼고. 우유창고는 영하 10도래요. 해밀턴 대학은 더 추워. 학생들 기가 떨어질 정도라고. 뭐 신문엔 뭐 잘못된 거 없습니까? 안 보이던데요. 커피 금방 돼요. 여보, 아시죠? 오늘 에밀리 생일인 거. 약속 안 잊었죠? 여기 다 준비했어. 예, 우리 이쁜이 어딨니? 놔둬요. 아침 먹을 때 보면 되잖수. 얘들아, 빨리 해라. 7시다. 인자 안 부른다? 못 참겠어요. 저렇게 젊고 아름답던 분들이 그렇게 늙으시다니. 엄마, 제가 왔어요. 어른이 돼서요. 전 엄마 아빠가 좋아요. 정말 못 보겠어요. 엄마. 자, 우리 딸 생신이라 축하한다. 식탁 한번 봐. 깜짝 놀랄걸? 정말? 도저히. 하지만 생일이라도 음식은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한다. 그래야 튼튼하게 자라지. 그 파란 종이로 싼 건 이모가 보낸 거고 우표책은 누군지 알겠지? 아까 우유 들여놓다 보니까 문 앞에 있더라. 조지가 이 추운데 새벽부터 애가 됐어. 조지, 까맣게. 베이컨도 잘 씹어 먹어. 그래야 추위를 안 타지. 엄마, 저 좀 보세요. 옛날처럼요.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전 죽었어요. 엄마 손주를 보셨고요. 전 조지하고 결혼했어요. 원리도 죽었어요. 캠핑 갔다 냉장이 터져서요. 그때 얼마나들 놀랬어요. 하지만 잠시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엄마, 잠시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좀 쳐다보고 있자고요. 그 노란 종이로 싼 건 다락방에서 나온 건데 할머니가 입으시던 거야. 너한테 이제 맞을 거다. 어때? 마음에 들지? 그리고 이건 엄마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가게마다 온통 다 뒤졌지. 콩코드에 없어서 보스턴까지 갔다 왔어. 노라 아줌마가. 원리 선물도 있단다. 공작 시간에 만들었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빠도 뭘 사오셨는데 뭔지 모르겠다. 쉿, 오신다. 예, 우리 이쁜이 어딨니? 도저히 너무 빨라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몰랐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데려다 주세요. 산마루 제 무덤으로요.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안녕, 이승이요. 안녕. 우리 은혜도 잘 있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째깍거리는 시계도
해바라기도 잘 있어. 맛있는 음식도, 커피도, 새옷도, 따뜻한 목욕탕도, 잠자고 깨는 것도. 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안녕.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요. 없죠. 글쎄요. 성인들이나 시인들이라면 아마. 자, 데려다 주세요. 괜찮았니? 아니요,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산다는 게 다들 장님이더군요. 날이 개는구나. 별 좀 보렴. 괜히 갔었어요. 그래요. 이제 아셨군. 산다는 게 그런 거였어. 무지의 구름 속을 헤매면서 괜히 주위 사람들 감정이나 짓밟고 마치 100만 년이나 살 듯 시간을 낭비하고 늘 이기적인 정열에 사로잡히고. 그래, 행복한 생활이란 게 다 가보니 어떻습니까? 무지와 외모가. 뭐 그렇지만도 않아요. 예, 애미야, 제 별 좀 보렴. 이름이 뭐더라? 우리 아들이 선원이었는데 별이라면 훤했죠. 밤이면 문가에 앉아서 별 이름을 외우곤 했어요. 굉장했답니다. 별만큼 좋은 친구도 없죠. 그럼요. 산인간이 또 하나 오는군. 거참 이 시간에 웬일이람? 어머니, 조지예요. 가만히 있어. 조지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저 깜빡이는 빛이 지구까지 오려면 수백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그의 말이라니까 수백만 년이래요. 세상에, 저게 무슨 짓이라? 집에 있지 않고 어머니, 그래, 다들 남의 말을 몰라듣는군요. 그렇단다. 우리 읍내에선 거의 다 잠이 들었습니다. 몇 군데만 불이 켜져 있군요. 기차역에선 자그마한 호킨스 씨가 올바니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마치 새놓은 집에서 몇몇이 앉아 두런대고 있습니다. 네, 날이 겠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합니다. 옛날부터 저 별들은 하늘을 이리저리 오가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아직 정확히 규명은 못했습니다만 저 별들엔 생물이 안 산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돌덩어리거나 아니면 불덩어리거나요. 하지만 이 지구만은 뭔가를 해보려고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게 너무 과해서 16시간이 지나면 꼭 한번 누워서 쉬어야 하고 말입니다. 벌써 11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씻어야죠.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네.